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벽부터 곳곳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겠고 낮부터는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체감 온도가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새벽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 사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차 바람의 세기가 강해져 체감 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오늘도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 앞바다는 오늘 오전에 특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1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북구 용안리 해변은 연중 높은 파도가 일어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꼽히는 곳인데요. 서퍼들이 편리하게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용안리 해변을 서핑 특구로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검은색 수트를 입은 서퍼들이 서핑보트를 타고 파도를 가릅니다. 파도를 요리조리 넘나들며 멋진 기술을 선보입니다. 이국적인 광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포항 영일만 신항 인근의 용안리 해변입니다. 포항 용안리 해변은 강원도 양양, 부산 송정과 더불어 전국 3대 서핑 성지로 불리는 곳입니다. 겨울에는 포항의 북동풍의 영향으로 파도가 잘 들어와서 특히 포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되게 인기 있는, 겨울에는 인기 있는 그런 포인트로 꼽힙니다. 특히 포항은 겨울에도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지난 주말에는 대구와 부산 등에서 300여 명의 서퍼가 포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서핑샵 몇 개가 들어서 있을 뿐 서퍼들을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용객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샤워실이나 공중 화장실이 좀 없어서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해하시고요. 또 대중교통이 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라던가 레저로 즐기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불편하신 것 같아요. 포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강원도 양양시는 서핑객 유치가 무엇보다 젊은 도시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서프시티 건설을 목표로 최근 서핑 지역 특화 발전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포항시도 용안리 해변에 서핑 교육장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내년에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서핑을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있습니다. 샤워장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기본 용역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의 서핑 인구는 지난 2014년 4만 명에서 지난해 20만 명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서핑 환경은 자연이 준 선물이지만 서퍼들을 더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발레오 전장 노조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시장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직접 공개적으로 노조를 비난하고 사측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미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밤사이 준하경 경주시장의 SNS에 경주 발레오 전장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주 시장은 발레오 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도 민노총 세력이 지긋지긋해서 본사에서 경주 공장을 철수하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수에 불과한 민노총 노조가 서울의 큰 세력을 등에 업고 한 건실한 기업과 지역 경제를 망치려 들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해당 문장은 몇 시간 뒤 강경 노조 등의 표현으로 수정됐지만 파문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조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주 시장이 지역의 최대 노동 현안인 발레오 전장 사건을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발레오 사건은 이미 지난해 사법부가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로 확정 판결한 만큼 주 시장의 SNS는 사실을 왜곡한 편파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또 발레오 전장의 강모 대표는 부당노동 행위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며 주 시장의 발언은 피해 노동자를 외면하고 범법자를 옹호하는 반노동적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방적인 대표자 이야기만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시장 자질이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그렇다면 공정성을 위해서 노동자에 와서 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게다가 현재 발레오 전장은 대표 노조 선정을 위한 선거가 진행 중이고 사측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도 오는 14일로 예정돼 있어 논란은 더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논란에 대해 준하경 시장은 경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지키자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특정 세력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 지역의 47개 특성화 고등학교 경쟁률이 1.01대 1을 기록해 지난해 0.96대 1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정원은 작년보다 160여 명이 감소해 5,057명 모집했는데 지원자 수는 80여 명이 늘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최근 산업 동향에 맞춰 요리와 애견 분야 정원을 늘리는 등 학과 재구조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일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학 수험생들이 어제 수능 성적표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려워 불수능이란 말이 나오면서 정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 성적표를 받은 고3 교실에 기쁨과 슬픔이 엇갈립니다. 시험이 어려워 모의평가 때보다 성적이 떨어진 수험생이 대부분입니다. 국어가 어려워서 이게 원래 성적이랑 보다 많이 떨어져서 좀 실망스럽고, 일단 정시를 최대한 내보고 안 되면 재수를 하는. 실제로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거랑 조금 차이가 있어가지고 전략을 다시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등급이라도 표준 점수 차이가 지난해보다 커지면서 변별력이 높아졌습니다. 상위권과 중상위권 간의 점수 차이도 지난해보다 커졌습니다. 수시 최저 등급 기준을 못 채워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정시 모집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상위권은 변별력이 높은 시험이 됐지만 중위권은 여전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치밀한 입시 전략을 세워 대비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자신의 성적이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가장 유리한 수능 반영 조합을 찾아 지망 대학을 선택해야 합니다. 표준 점수 100분위 점수가 자신에게 어느 것이 유리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것을 반영하는 대학을 끝까지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오는 29일까지 수험생들은 다양한 입시 전문기관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최상의 맞춤형 입시 전략을 완성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오는 31일 제2종 타종식에 참여할 시민합창단 500명을 모집합니다. 문화재단은 기업이나 학교, 동호회 등으로부터 오는 20일까지 접수해 구청사 특설 무대에서 열리는 타종식 행사 공연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화재단은 시민합창단 신청자가 현재까지 200여 명이라며 더 많은 시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6월에 지방선거를 한 지 불과 5개월이 지났지만 다시 선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가 오는 13일로 다가온 지금 당선 무효가 될 사람을 손으로 꼽아가며 해당 지역구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됐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부끄러운 얼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대구 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병태, 서호영 대구시의원. 역시 동구을 선거구에서 당선된 김태겸, 이주용, 황종옥 동구의원.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지역구 출신입니다. 이들 모두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또 후보가 돼서 당선이 돼서 우리 또 동구를 대표하는 또 선출직이 됐다는 데 대해서 우리 지역 여론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떨어진 사람들은 또 기소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기소된 당선자들 지역구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보궐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대구와 경북 교육감도 예외가 아닙니다.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이 보궐선거를 염두에 두고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의 지역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지역 정치권의 부끄러운 민낯입니다. 원인을 제공한 후보자의 경우에는 보궐선거 비용에 이건 법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일부라도 부담하게 하는 그런 이제 제도적인 방안들의 논의가 돼 있고요. 실제로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선자들은 검찰이 얼마나 구형할지가 관건입니다. 이완영 의원은 조만간 나올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가 판가름납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경주 화백 컨벤션 센터가 차츰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화백 컨벤션 센터는 지난해 대형 국내외 행사 12건을 수행해 우리나라 국제회의 도시 11곳 가운데 6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해도 참여자가 500여 명이 넘는 대형 행사 18건을 치렀습니다. 경주시는 한국전시주최자협회와 한국마이스협회 등 7개 기관과 경주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통해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집은 CCTV 녹화 영상을 2달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때 시비를 가리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규정대로 영상을 보관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최보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건 3년 전입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건이 줄지어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영상 보관 기간은 최소 60일입니다. 그런데 최근 안동에서 어린이집 CCTV 영상 관리부실 사례가 연이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9월 어린이집에서 체육활동을 하던 7살 아이가 손가락을 다쳐 부모가 사고 당시 영상을 요청했지만 CCTV 화면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황당하죠. 저는 이런 일이 생길 거란 생각도 못했거든요. 삭제가 됐다는 건 저는 도저히 이거는 제가 상상했던 것 밖의 일인 거예요. 어린이집 측은 기계 조작이 미숙해 저장 기간이 짧게 설정된 걸 뒤늦게 발견했다고 해명했지만 학부모는 20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동의 또 다른 어린이집에선 기계 오작동으로 CCTV 녹화가 안 되고 있던 점이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얼굴 상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려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1차 조사에서 고의 삭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0일치가 책임 그건데 아예 없대요. 어린이집이 영상을 60일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의 행정처분만 받을 뿐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어린이집과 학부모 사이에 불필요한 의심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영상 보관에 대한 규정과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포항철강공단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민간환경단체, 기업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공단을 친환경 산업단지로 재창조하기 위한 포항산단 생태보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입주 기업들은 자발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감축에 나서는 한편 오염 모니터링과 하천 감시용 CCTV 설치,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내년부터 구무청과 공단천에 대한 퇴적물 준설 및 하천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단체와 경제단체는 공단 주변에 대한 환경 감시 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경북에는 900여 개의 사회적 기업이 4천여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양적 성장기를 거쳐 이제는 질적 성장과 함께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은 지난 7월 기준 945개, 연간 총 매출은 2천여억 원, 경북 사회적 경제가 만들어낸 일자리는 4천 개가 넘습니다. 국내 500대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는 매출 4억 원당 1명, 하지만 경북 사회적 기업은 6천만 원당 1명을 고용해 일반 기업의 7배 정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국내 신생기업의 5년 이내 폐업률, 자영업자의 3년 이내 폐업률이 70%나 되지만 경북 사회적 기업의 폐업률은 단 9%, 90% 이상이 생존합니다. 지역을 살리는 경제, 그리고 그것을 협동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사회적 경제의 힘이 아닐까. 사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 네트워크, 컨설팅 등의 지원 체계가 구축되면서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제는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현재 운영되는 방식으로 활성화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투자가 필요한데 사회적 기업은 금융이 취약해서. 서울과 부산시 등은 사회투자기금 혹은 사회적 경제 펀드를 통해, 경기도는 100% 특례 보증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서울, 경기도에 3번째 많습니다. 그 인구 대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는 겁니다. 특히 약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경제 선진국인 영국은 사회적 기업 매출의 40% 정도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감당합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일자리와 양극화 등 사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상공회의소 수출지원센터는 포항시 포스코와 공동으로 중소기업 해외 수출판로 개척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인도와 터키에서 온 해외 바이어와 포스코 해외 생산 법인을 초청해 지역 중소기업들과 함께 수출 상담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포항상공회의소 수출지원센터는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 진출 벤치마킹단 파견 등의 수출 지원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포스코 강판이 포항 컬러 공장에 연산 6만 톤 규모의 고급 컬러 강판 생산 라인을 증설했습니다. 친환경적이고 광택이 뛰어난 도료를 사용해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실내 장식용 건축 자재로 컬러 강판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포스코 강판은 이번 생산 라인 증설로 컬러 강판 40만 톤에 용융 도금 강판 60만 톤까지 총 생산량이 100만 톤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가 팀킴 갑질 논란에 휩싸인 여자 컬링 감사 기간을 연장합니다. 문체부는 애초 내일까지 3주에 걸쳐 특정 감사를 하기로 했지만 오는 21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감사를 통해 팀킴 호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경북체육회 컬링팀과 대한컬링경기연맹 그리고 의성컬링훈련원 운영 등에 대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새벽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아침 사이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 것으로 보이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지만 오후가 되면서 점차 바람의 세기가 강해져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동해상으로는 풍랑주의보가 오늘도 이어지는 가운데 동해 앞바다는 오늘 오전에 특보가 해제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부터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11도, 포항과 경주가 10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1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곳곳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